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0일 현재 시간은 2시 6분 경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필라델피아 에클레시아에서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헤드라인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부분은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타임 뉴스레터 22년 6월 10일 때에 따른 시대적 대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주차 주간지입니다. 단일 정부로 가고자 하는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릴까 하고요. 기존에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알려왔었습니다. 식량과 경제, 부동산, 에너지 위기 등이 촉발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왔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불었던 나팔에 대해 경청하고 계셨던 분들은 단 하나도 비껴감 없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땅에 그대로 현실에 다 펼쳐졌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WF가 발표한 소름 끼치는 디스토피아적 사상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출처는 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욱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세계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국제보건기구나 IMF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WEF에 대한 국한적인 부분이지만 국제연합 혹은 세계연합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안 좋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셔야 할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You will want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야.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나 너는 행복할 거야. 이러한 슬로건을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죠. 전체주의 배급제 사회로 이끌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자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잘 깨닫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에 대해 말할 때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부유하고 강력한 개인의 혹은 소규모 그룹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조직을 통해 이러한 선출되지 않은 개인은 준 비밀리에 모여 글로벌 수준에서 적용되기를 원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세계경제 포럼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로 연례 다보스 회의를 통해서 WEF는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하는 세계 지도자 패널들을 둠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정당화하고 극대화시키며 정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목록을 간단히 살펴보면 조직의 놀라운 영향력과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의 거대한 영향력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WEF에는 미디어, 정치, 비즈니스, 과학, 기술 및 금융 분야의 유명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따르면 다보스 회의는 불평등, 기후변화, 국제협력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고, 이 단순한 설명은 평범한 시민이 지루에 하품을 하도록 맞춤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는 뭔가 자극적이지 못하고 재미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지루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게 진행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얘네들이 WEF 혼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제기구라고 알려져 있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것들이 뒤에서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해서 진행하는 그런 작전이자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체적인 어젠다를 모른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대부분 거의 음모론으로 치부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제는 대처해야 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WEF의 주제는 불평등, 그것 이상입니다.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unfair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걸 내세우고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그게 다 겉보기에만 좋은 말들이고 그 속은 마치 썩어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겉보기에만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년에 걸쳐 WF의 사람들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해왔지만 어느 것도 적절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을 조금 정정할게요.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주목하지 않게끔 유도한 거죠. 네. 국제적인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인류의 역사에 큰 엄청나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이러한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언론의 참 권리를 상실한 거고, 그 언론의 의미를 언론사들에서 각각의 언론사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명을. 실제로 WF가 옹호하는 주제를 하나로 모으면 미디어, 과학 및 기술을 사용하여 인류를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의의를 재편하여 글로벌 정부를 구성한다는 단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가장 중요한 요지이자 주요 의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처럼 들린다면 계속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탐구해야 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간단한 그냥 비유이자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다고 해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셔야 되고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바보로 만드는 TV나 스마트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국제적인 그 외신에서 실제로 이 말하는 것들이 외신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동시적으로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다음은 WEF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10가지 사실입니다. 이 목록은 이미 팩트체크가 완료되었고요. 특별한 순서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허황된 말도 안 된 미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정부의 내각에 침투하라. 2017년 하버드 존 F 케네디 공과대학의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그 의장이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WEF의 Young Global 리더들과 함께 국가의 글로벌 내각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말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링크에 들어가 보면 이 말을 한 내용이 있고 저는 바로 영상으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5일에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d I have to say, when I mention our names, 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ike Mrs. Merkel, even Vladimir Putin and so on, 메르켈 총리나 블라디미르 푸틴도 they all have been young global leaders of the World Economic Forum. 하나같이 모두가 세계 경제 포럼의 젊은 지도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But what we are very proud of now,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점은 the young generation, like Prime Minister Trudeau,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젊은 유전자들이 President of Argentina, and 이를테면 트리도 총리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같은 세대가 so on, that we penetrate the cabinets. So, 이 젊은 세대가 각 국가의 정부 내각에 침투해 있다는 점입니다. yesterday I was at a reception for Prime Minister 어제 나는 트리도 총리를 위한 리셉션에 참석했었는데 and I know that
half of this cabinet, or even more half of this cabinet. 실제로 내각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이 세계 경제 포럼에 are actually young global leaders of the 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의 절반 이상이 젊은 리더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And that's true in Argentina too. Wow. Yeah. Sorry. That's true. 아르헨티나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이거 그 품질 마이크 상태 볼륨 때문에 그런 것 True in 같아요. Argentina as well. It's true in Argentina and it's true in France now. I mean, with the president, with a young global leader. But what is important for me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젊은 대통령들이 모두 다 그들의 출신일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게 음모론입니까? 좀 깨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확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MK 울트라 프로젝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WF에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공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using sound waves. 음파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We ask a scientist how it works. 과학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항상 얘네들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 있고 이것들을 깨닫고 이게 뜨거운 소식으로 나올 때쯤에 이거를 삭제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이미 한번 업로드된 기록은 인터넷에 다 아카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기록이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복구할 수 있었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내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파동을 보냄으로써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내 생각에 대부분의 반대 의견은 오늘날 우리가 광고의 잠재의식 메시지에 대해 듣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격렬할 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따가 읽고 다 브리핑해 드릴게요. 이 기술은 오용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것은 병자를 위한 혁명적인 의료 기술일 수도 있고 무자비한 자가 약자를 통제하는 완벽한 통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중의 제어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정말 이전부터 이 TV나 스마트폰에 부여잡고 사는 분들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 생각에 대부분의 반대 의견은 오늘날 우리가 광고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엔 어떤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진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게 흘려보내주면 그것이 진실이 아닌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진실로서 내는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뇌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성을 상실해버리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들이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로 무언가를 숨겨놓은 메시지를 하이딩해서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통찰력으로 꿰뚫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격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금은 이제 능동적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귀로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지만 훨씬 더 직접적이고 격렬하게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 알약에 대해서 WEF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2018년에 회의 영상입니다. 화이자 CEO인 알버트 풀러가 마이크로칩이 포함된 알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봐보겠습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patient engagement, and you had touched on this before. All of these advances are amazing, but even if you make the greatest drug or the greatest wearable, there's no guarantee that the patient is going to take the drug, wear the device. So how are you thinking about technology to engage the patient? Yeah. 환자들에게 이 최첨단 기술들, 웨어러블이나 이런 나노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이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gain, maybe I will use an example. 그리고 그 기술은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놀랍다, 경이롭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Well, I think it's fascinating what's happening in this field right now. I mean, FDA approved the first electronic pill, if I 예를 들어 현재 제약업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FDA에서는 최초의 전자적인 알약을 승인했습니다.
can call it like that. So it is basically biological chip that it is in the tablet.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칩인데 And once you take the tablet and dissolves into your stomach, 이것은 정제된 타블렛 알약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어디 몸이 안 좋았을 때 먹었던 그 알약 있죠. 근데 알약 캡슐 열어보면 안에 그 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타블렛을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이 아니라요. sends a signal that you took the tablet. 그 약을 복용하면 So imagine 뱃속에서 용해된 다음에 복용이 됐다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the applications of that compliance. 그런 사항이 우리의 현실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면 The insurance companies to know that the medicines that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보험사들은 환자가 patients should take, they do take them. It is 실제로 그들이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fascinating what happens in this field. But of course, there will be an initial cost that someone needs to invest. 제약업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그 개발을 위해서 누군가가 투자해야 하는 초기 비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인륜적인 비인간적인 일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기억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발표한 실점만 지금 늦춘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규모 폐쇄가 있을 대규모 폐쇄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의 도시는 대규모의 과감한 폐쇄를 당하여 실직, 자살, 약물 과다 복용, 고립, 정신건강 문제, 가정학대, 파산 및 노숙자들을 초래했습니다. 이 끔찍한 기간 동안 아이들은 몇 달 동안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본질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대기업이 분투하는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은 파괴를 당했고 이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WEF는 과감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이 폐쇄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락다운이 전 세계 도시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개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초현실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완전한 광기의 조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한번 봐볼게요. 봉쇄로 인해 그 수십 년 만에 지구의 그 잡음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침묵의 물결을 목격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 환경소음은 무려 50%나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진 잠시만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 공장이 폐쇄되면서 생긴 침묵은 과학자들이 놓치곤 했던 작은 지진파들도 기록할 수 있게 했고 지진 활동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장래에 더 큰 지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기오염도 기록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맑은 도시 하늘이 생겼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기가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번에 팬데믹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락다운의 장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을 봐보세요. 지진이 줄었고 대기 오염이 줄었고 환경 오염이 줄었다. 그냥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폐쇄로 인한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이거는 이러한 것에 대한 영상이 전혀 없어요. 락다운 정말 좋았다. WF는 탄소 배출량이 2020년에 7%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급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죽어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산한 국가들이 많았고 전 세계 중산층들은 무너졌는데 지금 이 그냥 환경적인 가장 국한적인 부분 이 탄소 배출량이 7%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거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 글이 처음 게시되었을 때 엄청난 반발을 국제적으로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WF는 위의 영상을 삭제하고 이러한 트윗을 올렸죠.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While deleting this tweet, lockdowns aren't quietly improving cities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봉쇄는 이번 락다운은 세계 도시들을 조용히 개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봉쇄 조치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으면서 각 국가에서 건강을 코비드19로 인해서 그러한 반응을 건강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각 국가들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락다운이 통제가 코비드19 시츄에이션에서 상황에서 각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통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전한 게 아니라 중요한 통제가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음은 6번째 주제입니다. 소재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에 광기의 씨앗을 심고 싶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보일지라는 제목의 비디오에서 WF는 시청자에게 미래를 엿볼 수 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락돼 있었고 아무나 쉽게 참여할 수가 없었죠. 열려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진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의 목표는 코비드의 이런 팬데믹의 삶이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을 다시 마지막에 보면 보시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겪어보셨던 그러한 삶이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심지어 마스크로 코비드19 입자를 어떻게 막습니까? 바이러스 입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스크의 그 모직의 그 간극으로, 간틈으로 절대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방면으로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문화, 그리고 뭐 회의, 비즈니스적인 부분, 그리고 뭐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여가 생활들이나 이런 음식, 식생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집에서 15분이 안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이 문명의 이기, 이 양면성 반대편에 숨어 있는 것들, 이들이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레이트 리셋 좀 찾아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는 25년 사람들이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스마트폰의 기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전부터도 이미 TV의 노예가 된 분들 많으실 거고요. 집에만 오면 습관적으로 TV를 켠다거나 그냥 집에만 오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온전히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상실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게임이 중독이 됐든 알코올이 중독이 됐든 뭐가 중독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성향의 뇌를 보면, 분석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걸 MRI 찍어서 봤을 때, CT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중독, 무언가 하나에 깊게 빠져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마약의 중독자들의 뇌가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위대하게 지으셨는데,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마치 지금 모두 좀비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객관적인 생각 이런 걸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하고 떠들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심지어 요즘에 역정보도 굉장히 많고 거짓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은데 그냥 그런 것들을 뭐 팩트를 체크해 볼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맨 처음부터 알렸지만 2019년도 말부터 계속 알려왔지만 백신이 우리 몸에 맞는 것인데, 그게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루트를, 범주를 벗어나 있다라면, 아니 세상에 어떤 백신이 임상 기간도 없이 바로 승인이 나고 인간에게 바로 시행됩니까? 맞춰집니까? 최소 부작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적으로 보는 게 10년인데 최소 10년을 두고 그걸 하는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리셋을 위한 추진. WEF는 전염병을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존재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 따라 전 세계 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EF는 이를 Great Reset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재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설정은 아무도 원하지는 않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미친 소리인지.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 아직도 진짜 이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배급제 사회가 올 때까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최대한 많이 입을 열어 파수꾼으로서, 나팔로서 시대의 흐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설정을 홍보하기 위해 WEF는 선전 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선전의 정의에 정말 맞는 거죠. 이곳에 모든 광기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The pandemic has radically changed the world as we know it, and the actions we take today as we work to recover will define our generation. Now is the time to think what history would say about this crisis. 2020 has been challenging on a lot of levels, a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etal frailties have been laid bare. 자, 2022년은 여러모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약점들이 드러났었고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지구를 위한 백신은 없습니다. Levels, a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etal frailties have been laid bare. But it's also proved that when we need to, we can act rapidly and restructure our lives. Recovery from the pandemic is an opportunity. We can see rays of hope in the form of a vaccine, but there is no vaccine for the planet. Nature needs a bailout. You don't want to go back to the status quo that you had before simply because it was the status quo that got us here. 현 상황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해서 돌아가서는 안 With 됩니다. everything falling apart, we can reshape the world in ways we couldn't before, ways that better address so many of the challenges we face. And that's why so many are calling for a great reset. 이번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서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됐죠. 그랬습니까? A great reset? 그래서 그렇게 That 많은 sounds more like 사람들이 buzzword bingo masked 그레이트 리셋을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in 있습니다. some nefarious plan for world domination. Hands up, this kind of slogan hasn't gone down well. But all we really want to say is that we all have an opportunity to build a better world. And it's not surprising that people who've been disenfranchised by a broken system and pushed even further by the pandemic will suspect global leaders of conspiracy. But the world's not that simple. Every one of us has differing priorities, values, and ideas. That's part of why solutions are so hard to come by, and why we all need to b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Because whether it's politicians, CEOs, academics, activists, or you, we're all about getting people together, even those you may not like, to sit down at the table and develop solutions that work for all of us. But We need enormous trust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for this to actually work. That trust is hard to come by. it's time for people to work together, listen to each other, and build this trust so we can move towards a better world. And we really need one. Because while the pandemic affects us all, it's clear it affects some more than others. The first people who are hit are the people at the front, those who are vulnerable. It is those on the front line who take it first, and that is simply unacceptable. See, at the start of 2020, 1% of the world's population owned 44% of the wealth. And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billionaires have increased theirs by more than 25%, whilst 150 million people 자, 이 영상이 아마 한 5분 정도 흘러가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라서 여기까지 끊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배웠고 함양했다.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국의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잘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번에 그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했고, 그리고 그 이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WHO에서 제가 그 최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75차 보건세계 총회에서 전체주의 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움직임, 한 국가의 권한을 넘어선 그 권한을 WHO에 부과한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전염병이 터져요. 이를테면 거기에 WHO에서 WHO의 의장이 한국에 제 세 번째 팬데믹이다, 팬데믹 국가로 지정을 하면 그 국가에서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그 WHO에서 진행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무역의 자유를 박탈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경제 뭐 거래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게 등록을 해버린다던가, 이번에 러시아가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사태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틀 안에서요. 이게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단일 정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나의 정부의 뚜렷한 형태가 아니라 이런 국제 기구들이 그 각국의 권위와 위상보다 그 통제하는 그런 법령보다, 헌법보다 모든 것들의 위에 올라서게끔 지금 그 틀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1년에 이 영상에 대한 글을 올렸을 때 댓글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스크린샷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댓글을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내 평생에 본 것 중에 가장 좀 노골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노골적인, 그러니까 세뇌, 선전 같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그레이트 리셋을. 아니야, 엘리트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들을 보면 이거 무섭다, 우리는 아무도 리셋을 원하지 않았고 더 나은 세상을, 지금보다 그들의 버전대로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은 아니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아, 아무도 이것을 원한다고 투표하지 않았다, 이 비디오의 투표율이 그것을 증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최고의 잠재의식의 메시지다, 이 사기꾼들의 농락에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비디오에는 엄청난 양의 파괴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음모론을 조롱하면서도 놀랍게도 이러한 언론의 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lobal Elite Plan for Your Future,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계획에 너의 미래가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비디오는 자본주의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캐피탈리즘이 죽은 거는 지금이 아니라 1971년도부터 근본이자가 폐지되면서부터 이미 죽었죠. 그때부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경제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선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달러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국가들이 달러가 기축통화인 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무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 국가를 가도 달러만 다 받아주고 있었던 실정이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국가은행에서도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되죠. 그럼 그 달러가 다시 회귀가 되지 않아요, 미국으로. 그럼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내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탐욕에 찌들어서 그 돈을 원래대로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혈관이 막히는 것과 동일해요. 혈관이 막히면 혈전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면 그게 뇌내 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출혈이 터질 수 있듯 스트로크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본의 흐름도 막혀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비디오는 이 문장이 실제 상황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의미는 다소 끔찍합니다. 성공적인 개인과 기업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엘리트의 시스템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절한 사람들을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데려오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공간에 적절한 시간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다시 말해 이 시스템이 조작되고 더 넓은 의제를 준수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에서의 의무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흐름이 아니라 조작되고 봉쇄되고 이런 통제당하고 제어당하는 이것에서 그들의 의제를 수준하는 것에서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한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제정하다. WEF에 의해 제정된 손질된 세계 지도자를 식별하는 쉬운 방법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인터넷이 검열되고 고도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실을 아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왜냐? 자기의 의견들에, 자신들의 의제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나와서 시위하고, 지금 현재 코비드19 때 어땠습니까? 전 유럽권 국가에서 자기 직업을, 자기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임으로 이러한 것들, 독재에 대한 것들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뭐 이런 여러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자유적인 집회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의제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2022년 다보스 회의에서 호주 전자안전위원인 줄리 인만 그란트는 언론의 자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봐볼게요. 줄리 그란트 국장이죠. We are fine when it doesn't need to be,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think about a recalibration of a whole range of human rights that are playing out online, you know. 그녀가 지금 인권과 자유에 대한 표현을 제정해야 된다. 들어보시죠. 우리의 상황은, 그리고 아까 뭐라 했었지? 가는 곳마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불필요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Freedom of speech to the freedom to, to be free from online 그래서 우리는 violence. 온라인상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인권의 범위에 대해 재조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r the right of data protection to the right to child dignity.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든가 온라인 폭력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되겠죠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 온라인 폭력이 있습니까? 이게 만들어낸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라든가 아동 존엄성에 대한 권리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의 규제나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진실을 외치거나 팩트를 알리고 있을 때, 이러한 국가적인 락다운이나 이러한 검열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잠시만요, 이게 왜 또 나왔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다 됐네요. 잠시만요. 영상이 용량이 커서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양극화가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이분법적이라고 느끼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범위의 인권에 대한 재조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에서 온라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까지. 그러니까 온라인 폭력이라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악플을 단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재조정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아는 것에서 이것을 진실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 있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그것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이 그랜트는 국장은 본질적으로 검열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이게
이미 현실적으로 시행이 됐었어요. 코비드 팬데믹 때부터 제 채널도 경고 조치 없이 갑자기 폭발됐었고, 많은 사람들의 채널이 지금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폭발되고 있습니다. 팩트를 전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리고 있는 채널들이요. 그녀는 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온라인 폭력을 핑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폭력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말의 폭력과 동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식 검열을 정당화하는 극도로 교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뭔가 숨겨진 치부를 드러내거나 진실을 알리면 그냥 납치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중국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극도로 교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사실 이분법적입니다.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뉴스들이 다 똑같은 것들만 나오고, 거의 뭐 하루 종일 뉴스 들어보세요. 아침에 했던 것 계속 반복됩니다. 응당 전해야 될 것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옷 추적하기입니다. WAF는 당신의 옷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옷을 입고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추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WEF 비디오를 절대적으로 싫어한다고 언급했습니까? 여기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WAF는 환경을 핑계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항상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로 여권을 패스포트로 묶인 의류의 등장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뒷받침하는 이 의류는 2025년까지 시장에 넘쳐날 것으로 지금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기업은 의류에 디지털 아이디를 붙여 지구를 살립시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옷이 2번, 3번씩 팔릴 수 있도록 만들고 더욱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서 판매와 재판매를 거쳐서 세계 20대 의류 기업들 가운데 5군데가 참여를 이미 밝혔습니다. 엄청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무엇을 입어야 될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서 이 해당 업체 이름이 EON인데 2025년까지 수십억 벌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WEF는 옷에 디지털 여권을 심어 항상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이들 의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 2025년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50 seconds. Who wants to answer quick? I wanted to ask. 50 seconds.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공동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을 내재화 시킨다. 2022년 다보스 의회에서 노키아 대표가 페카 런드마크는 2030년까지 스마트폰이 몸에 직접 이식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2010년 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기술의 도래와 일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시죠?
인간이 트랜스 휴머니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마블 영화 보면 아이언맨이 뭐 몸에 그 가운데 우리 중심의 코어를 그 이식하죠. 원자로였나요? 그게 안 본 지 꽤 오래됐어요. 마블 영화 너무나 악해서요. 코어를 이식하고 막 자기 앞에서 화면에 뭐 어떤 특정 화면을 홀로그램을 같은 거 기술들로 띄워가지고 막 뭐 회의를 한다던가 뭔가를 알아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세우고 다 사용하잖아요. 아바타에서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영화들, 할리우드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Who wants to answer quickly? I wanted to ask when you. 한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겠습니다. I wanted to ask when you all think we're going to move from this form factor to something that's on your face glasses and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의 폼팩터의 형식에서 when computing's all on the edge. 안경이라든가 컴퓨터 등의 다른 형태로 Right. 옮겨가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econds. Who wants to answer quickly? I wanted to ask when you all think we're going to move from this form factor to something that's on your face glasses and when computing's all on the edge. Right. 50 seconds. Who wants to answer quickly? 네, 50초 드립니다. 빨리 답변해 주시죠. I think it will go. It will. First of all, it will definitely happen. 네, 우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요. I was talking about 6G earlier, which is around 2030. 2030년까지 I would say that by then, definitely the smartphone as we know it today will not anymore be the usual kind of the most common interface. 2030년까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알고 있는 스마트폰은 가장 보편적인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Many of these things will be built directly into our bodies. 그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직접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Who is asking humanity if this is the path we all wish to go down? Do you wanna go in this direction? Let us know in the comment.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문명의 발달이 정말 누구의 것인지, 예? 누구의 기술인지, 과학의 발달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수년 동안 이 사이트는 인간과 기계의 융합인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엘리트의 끊임없는 추진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를테면 스마트폰이나 TV에 노예가 많이 돼 있죠. 그런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트랜스휴머니스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을, 전환을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짐승의 표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지금 백신도 절대적으로 맞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으면 안 돼요. 차라그마, 스티그마가 헬라어로서 성경 원어에서 마크 오브 비스트라고 하는 마크, 짐승의 표에 대한 정확한 원어예요. 무언가를 몸의 소유권의 인정을 위해 찌르거나 박는 표,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날카로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흙으로 인간을 육을 지으시고 그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들을 얘네들이 지금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포미티, 변형이죠. 이거는 돌연변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지만 기계 같은 인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발달이나 키오스크, 여러 모빌리티의 발달이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인지, 장차 점진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해가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린 분명히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이런 칩이나 나노틱한 물건이나 여러가지 매체들, 소프트웨어들을 삽입하려고 하는 소름 끼치는 이런 것들을 엘리트의 의제라고 알아야 돼요. 이거는 락펠러가 말했었잖아요. 아론 루소와의 기자의 감독과 인터뷰에서, 통화 내용에서 너 왜 이렇게까지, 이미 너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부도 많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죠? 인류의 칩을 받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전 세계 존재하는 인류에게 칩을 받기 위해서다. 왜 칩을 박으려고 하냐? 내 뜻에 혹은 우리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탄, 악한 그 영적인
맨 꼭두각시에 있는 에뱀, 마귀, 용이라고 하는 것에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든 자들을 통제하고 말을 안 들으면 칩을 꺼버리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의 배급제 사회로 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맨 첫 페이지에서. 이것은 아마도 WEF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디스토피아적 순간일 것입니다. 2016년에 덴마크 국회의원인 아이다 아우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EF는 그 인용문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에 대해 트윗했었습니다. Welcome to 2030. I own nothing, I have no privacy, and life has never been better.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 삶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살아왔던 그 어떤 삶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WEF는 또한 2030년에 세계를 위한 8가지 예측이라는 제목의 비디오,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싫어한다고 밝혔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배후에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여기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나왔던 거죠. You will want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행복할 거야.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베이징이었나요? 상해였나요? 그 QR코드,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 그레이트 리셋이 시행되고 있는 시험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봉쇄되고 있고,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식량도 그 어떤 무엇도 받을 수 없고, 식량을 배급받을 때 QR코드를 찍어가면서 배급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 바로 우리 이웃국가인, 인접국가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차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어요. 저는 가전제품이나 옷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덴마크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쇼핑은 2030년의 도시에서 아득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청정 에너지를 깨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렌탈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녀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추적되고 도시 밖에서는 불만이 가득하다고 말할 때까지 그것은 유토피아적으로 들립니다. 사회 궁극적인 비전은 둘로 나뉩니다. 이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는 소유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재정과 자산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온라인 가상화폐 CBDC가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미 개발이 되고 있었고, 중국의 특정 도시에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테스트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드론을 이용하여 대여 및 배송하는 서비스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인간이 모든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WEF가 통제하는 기업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유가 상실될 것입니다. 자율성, 자유, 사생활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탄소 추적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 다보스 회의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대표인 미카엘 에반스는 회장은 개별 탄소 추적기의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프레지던트 J. 미카엘 에반스 boast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about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carbon footprint tracker. 그러니까 탄소를 추적할, 우리가 발자국을 보듯이 발자국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목표겠죠.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추적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WEF는 환경을 사용하여 환경을 슬로건으로 끌어들이면서 보기 좋은 언어를 말하면서 인간 행동의 미세 관리를, 인간 행동의 모든 전반적인 파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것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에반스는 추적기가 어디로 여행하는지, 어떻게 여행하는지, 무엇을 먹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모두가 다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의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대명사 they를 사용하고 we가 아닌, 우리가 아닌 대명사를 사용했음을 주목하세요.
예.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배산 세력이 있고 그 시스템 안에 갇혀서 지배당하는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검토해보면 두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각 국가, 정부의 내각에 침투한다라는 것이고요. WEF는 글로벌 리더들을 사용하여 정부에 침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좀 제가 늦게 발췌했기 때문인데 이미 엄청나게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면 생명의 지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들, 각 국제 내각 들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알약, 마이크로칩, 백신을 통해 우리 몸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또한 음파, 검열 및 선전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기를 원하고 의식적으로 잠재적인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계속 그것을 세뇌하면서 리피트하면서 그것에 의해 드라이빙하고자 해요. 이끌고자 하고 운전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는 통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까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WEF에 동의했는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검열이 만연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코비드가 여전히 대규모 폐쇄와 전체 인구 통제를 위한 구실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죠. 말 그대로 피마 캠프와 같은 강제 수용소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미 그것 수용소가 현재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 바로 우리 옆 나라에서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리들은 WEF 회의에 끊임없이 참석합니다. 왜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WEF 정책의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WEF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미친 짓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WEF와 아무 관련이 없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WEF를 불법 조직으로 취급한다면 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WEF에 속한 모든 회사를 보이콧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가상 독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돈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독살시키는 것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유지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며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마치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 흑암의 세력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버지의 영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깨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전능하신 새 하늘 장차 우리가 갈 그곳에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전반적인 곳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깨어 계시고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서 다시 뵐 수 있길 그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